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 그리고 존재 자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걸까? 왜 나는 이 역사적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주로 로마 제국의 붕괴 역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몰락한 시기의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 붕괴의 시기는 대략 5세기쯤이고 이 시기는 대략 중세 초기, 즉 13세기, 14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시기는 뭔가 낭만적이기도 하죠. 기사도 있고 용도 나오고요. 물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사실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 하지만 그 시기, 그 나이에는 그런 것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역사학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식 역사를 많이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렇게 되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공식적인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비판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신 셈이잖아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에는 역사학자들이 건드리거나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역사 자체 위에 세워진 어떤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립된 특정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교리들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역사학자로서의 경력이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공식적인 역사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는 똑똑한 부분도 많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더해 쓴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요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역사에는 논쟁이 금지된, 논쟁해서는 안 되는 특정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역사학자 집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출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런 문제들 중 상당수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도 공식적인 역사학에서는 그걸 다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아는 예일 거예요. 토르헤이 예르달이라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훌륭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도 서방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많은 책을 썼으며 전통적인 역사학으로는 밝혀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터 섬과 다른 폴리네시아 섬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이주되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실험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그는 파피루스 배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는 이론도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는 뭐랄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죠. 그가 오딘을 찾아서라는 이론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이 이론에서 그는 이것을 오딘을 찾아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은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지문들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문명이 아조프해 지역, 즉 마리우폴, 아조프, 로스토프 나도누 등 그 일대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학계 전체가 달려들었고 사실상 그를 인간적으로 매장시켰으며 그의 연구는 신뢰를 잃었고 지금까지 도제가 최근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이 이론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아무도 연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모두가 이 이론을 건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엘리트적인 구조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허락된 방향으로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잘려나가고 그걸로 당신의 경력은 끝나버립니다. 즉, 당신은 역사에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활동 범위가 꽤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건 이미 제가 보기엔 일종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제한하는 걸까요? 그런데 역사학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인간으로서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왜 어떤 사람이 역사 교수가 되는지 아세요?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과거를 좋아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 분야로 가는 것 아닐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역사 교수들도 있고 진정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역사학자들은 그들만의 이런 관료적 구조 안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유아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영원한 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치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대학으로 학사 과정을 하고 석사 과정을 하고 여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러다 보면 40살쯤에야 교수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런데 교수들의 학회나 컨퍼런스를 보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뭔가 하면서 웅얼거려요. 그리고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를 인용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이름으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인용문이 있어야만 해요. 역사에서든 다른 과학 분야에서든 예를 들어 물리학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뉴턴이 저렇게 말했다는 식이죠. 역사에도 나름의 거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기 작가들, 예를 들어 베데, 제프리 오브 몬머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 길다스 같은 사람들이죠. 러시아 역사에서는 네스토르, 원초 연대기, 그리고 또 카람진 같은 인물들이 있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역사 교수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용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일하고 월급을 받고 분명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관료적 대학 시스템이 그들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논문을 쓰고 또 씁니다. 역사는 보세요. 역사는 출판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어쨌든 실험도 하고 뭔가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가 이쪽으로 30도 움직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논문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뭘 가지고 글을 쓰겠습니까? 이미 모든 문서들은 오래전에 다 발견됐고 사실상 새로운 것을 아무도 찾지 못하죠. 가끔 뭔가를 발견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위조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 교수들,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주로 번역 작업을 합니다. 즉, 옛날 문서를 가져와서 기존에 어떤 번역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그런 다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번역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몇몇 단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서 이 문서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변하지 않고 그냥 이런 사소한 부분들만 바뀌는 거라서 사실 흥미롭지도 않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본질적으로 딱히 할 만한 일이 없는 셈이죠. 이미 모든 것이 다 쓰여 있고 이미 다 밝혀졌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역사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건 금지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예를 들어 투르 헤이에르달의 경우처럼 만약 그런 주제로 들어가면 바로 배제당합니다.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대한 역사학자 중 한 명인 북미의 그레이엄 행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론, 다시 말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항상 그를 비난합니다. 그가 멍청하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요. 자, 사실 이런 비난은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면 당신의 경력도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남아메리카를 인디언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와서 세웠을 수도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람들이 말하죠.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왜냐하면 너는 인디언들의 권리, 그들의 기원과 업적을 빼앗으려 하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대략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예시는 정말 많아요.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형태로요. 예전에 한동안 저를 흥미롭게 했던 게 있는데 바로 그 지하에 있는 아시죠? 지하 도시들 말이에요. 어디더라? 터키에 있는 거요. 거기에는 마치 개미집처럼 지하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아무도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이 도시들이
사람들이 숨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걸 보고 바로 이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완벽하네. 제가 적군이라면 환기구 구멍 근처로 가서 거기에 불붙은 칩이나 뭔가를 던져 넣겠죠. 그러면 그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어리석음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굳이 거기에 집 같은 거 던질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나긴 하겠지만요. 그냥 간단하게 그 모든 통로를 봉쇄해버리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5천 명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도 어디선가 용변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지하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사실상 나갈 수 없는 이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 자신의 똥에 그냥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감염이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포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 교수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곤 해요. 이 주제가 거기서 나왔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게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도시들은 분명히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서 받은 답변들은 꽤나 거칠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은요. 네, 바로 거기서 누군가가 맞아요. 물도요. 그리고 곧바로 어떤 고고학 교수님이 저한테 역사에서는 상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논리나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보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 토론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건 작은 예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역사학계,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학계에서는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역사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특정한 관점과 교리가 존재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과학과 역사라는 체계적인 건물은 이미 아마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쯤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궁금해서 예를 들어 제게 한 문서가 있었는데 정확히 뭘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제가 본 건 가장 먼저 본 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저작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쓴 인물입니다. 네, 요한계시록도요.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필사본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5세기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5세기부터 남아있는 문서가 실제로 있긴 한 걸까요? 알고 보니 그런 문서들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긴 한데 그 문서들은 13세기로 연대가 추정돼요. 좋아요. 그럼 그 문서들은 도대체 언제 발견된 거죠? 그 문서들은 13세기로 연대가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럼 그 문서들은 언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런 역사적 연대기들 대부분은 19세기 중반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그 발견의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즉 콘스탄티노플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어떤 도서관에서요. 누군가가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아주 오래된 수도사 필사본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역사적인 오래된 지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가 있고 그 지도는 분명히 특정 날짜로 연대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발견했냐는 거죠. 그게 바로 19세기 중반이에요. 하지만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오래된 문서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은 역사의 해석입니다. 왜 역사가 없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즉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해진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공식 역사가들의 해석은 어떤 이론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이론들은 그들이 도출해낸 것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대한 역사가들은 또 다른 해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해석들 사이에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바로 이렇게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는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그게 바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걸 정확히 안다고 하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써준 대로 바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건 단지 여러 가지 중 하나의 버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버전들은 어디에 있나요? 왜 오직 한 가지 버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즉, 우리는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통해서도 그걸 봤습니다. 거기서 소련을 만들고 역사를 다시 썼다가 그 후 소련이 무너지고 또다시 역사를 고쳤죠. 지금도 또다시 역사를 고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거의 10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역사를 관찰하는 건 정말 멋진 학문이에요. 저는 모두에게 이 학문을 추천하고 싶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걸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멀고 그게 진짜인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세요. 즉, 각 도시마다 고유의 역사와 오래된 건물, 그리고 자신만의 기념물, 박물관, 지질 지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장소들에서 게다가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으니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논리와 그러니까 상식과 결합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동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역사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역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모든 것이 공개되고 공식적인 역사는 어느 정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제 순수한 추천이고 그렇습니다.